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생태계. 자, 아까 전에 위에서 저희가 물질 순환을 배웠어요. 물질 순환. 이거랑 약간 연계가 됩니다. 자, 환경과 생태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생태학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음. 생태학적으로 완벽한 생태계 반응기, 이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그 예로 바이오폴락이라는 양식 기술이 있다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아주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 있죠? 물고기든 뭐든 그 물속에서 사는 생물, 물속에서 사는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즉, 어항이 있겠죠, 어항에서 생물들을 이제 넣고 키우죠. 그리고 매일매일 밥을 줍니다, 밥. 자, 밥을 주면 이 물고기들이 점점 커지고 여기다가 배설을 하죠. 똥, 오줌, 이런 배설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하고 밥이 미처 다 못 먹고 소비가 안 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모두 NH3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어항 속에서. 그래서 이 암모니아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어느 정도까지만 높아져도 생물은 굉장히 민감해요. 이 암모니아에 굉장히 민감해서 애들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어항에 물을 가끔씩 갈아줄 거예요. 물. 그런데 집에서는 저희가 뭐 10마리, 20마리, 뭐 몇십 마리 정도 키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양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식장에서. 좁으니까는 새로 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양식장에서 양식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만한 양식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수백에서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마리. 이거의 물량은 길이는 보통 많이 정해져 있어요. 30m 정도 되죠. 그리고 이 폭이 3m 정도 될 겁니다. 3, 9. 그리고 여기 높이가 한 2m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보통 20톤 정도, 20에서 30톤. 20에서 30톤 정도를 저희가 키워요, 한 방에. 이만한 물량에다가 이만한 생물을 키웁니다. 엄청 많이 키우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먹이를 공급하면 한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물속의 암모니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먹이를 공급하면은 이 시간 동안 얘들이 배설 활동을 하고 먹이의 이 잔반과 이것들이 썩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래서 물을 교환해 줘야 됩니다. 교환. 이 물을 교환하려면은 세워라 내워라 교환할 수가 없죠.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주 순식간에 신속히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고성능의 펌프가 필요하겠죠. 아주 비쌀 겁니다. 이 펌프를 이 수조 하나를 돌리는데 1년에 전기세가 1억 정도가 들어가요. 1억 정도가. 근데 보통 이런 양식장에는 이런 것들이 30에서 50개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세만 1년에 3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세만. 이러한 돈들이 물론 다른 것들도 많고 조금 다른 데서 돈이 소비도 많이 되겠지만 이런 거 먹이값, 인건비 모든 게 합해서 우리가 먹는 생물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를 물질 순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화, 자정작용 같은 거겠죠.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물을 갈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1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절약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 왜냐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누구든 마음대로 이런 기술을 구현을 하지 못해요. 시도를 해가지고 일부 성공은 합니다. 가끔씩. 하지만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오늘 바이오플락을 해가지고 3달 있다가 애들을 출하를 시켜야지 3달 동안 키워서 한 다음에 바로 성공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바이오플락에 대해서 진짜로 물질 순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이 인간의 기술과 생태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기술의 소개고 이런 적용된 것들을 한번 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현수산 양식의 문제점 1번. 방류수 배출로 인한 녹조, 적조 유발, 양식장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 방류수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양식장에는 물을 교환을 한다 그랬죠? 깨끗한 물로 교환. 왜? 암모니아가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 방류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질소. 왜냐하면 똥, 오줌, 먹이 등등등등이 있으니까. 자, 질소예요. 나이트로젠. 질소가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 포스페이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NP가 있으면은 뭐가 나오죠? 조류가 발생합니다. 조류의 필수 영양소예요. 자, 조류, 우리 녹조 현상하는 거. 녹조 라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름에 과대하게 피면. 자, 조류. 바닷가로 가면은 적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안 좋죠, 환경적으로. 자, 방류수 배출 부영양화, 상시적인 적조를 유발한다. 문제점이에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항생제, 농약, 수질 개선제, 살생제, 과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죠. 양식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바이러스랑 똑같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돼요. 전염. 질병.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넣게 되고요. 농약을 넣게 되고요. 수질 개선제를 넣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인간에게까지 오죠. 인간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 자, 이런 물질들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샹샹샹 오는 거죠. 물고기가 예를 들어 물고기를 누가 잡아먹는다고 할까? 물고기를 바로 사람이 먹네요? 물고기를 물고기를 만약에 그냥 고래가 먹었다. 사람이 고래 고기를 먹었다. 자, 이 물질들이, 자, 이 항생제가 물고기 한 마리에 있는 게 고래한테 가는 게 아니죠. 물고기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먹잖아요, 고래가. 그죠? 그럼 수천의 만큼의 축적이 된 값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고래에서도 계속 쌓인 이 축적된 항생제나 농약들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자, 생물 농축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또 있네요. 질병 및 기상이변에 의한 양식어류 대량 폐사. 대량 폐사하고 사고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자, 네 번째. 중국, 동남아와 가격 경쟁. 선진국과 환경 무역 장벽으로 경쟁이 심화가 된다. 자, 저가 생산물 국내 유입, 가격 경쟁 상실.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국은 인력이나 땅 굉장히 싸죠.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저가로 우리가 수산물들을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 동남아 같은 경우 날씨라기보다 기후. 우리나라는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 양식하기가 어려워요. 보일러를 떼야 돼요. 물 온도가 그래도 30도 정도 돼야 되니까요. 근데 동남아는 항상 30도죠. 이 전기세만 빼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환경 위해성을 저감시키 무배출형, 친환경, 신녹색 양식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플락. 바이오플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산양식 미래기술이라는 그림이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바이오플락 미래양식기술, 친환경 양식 분야입니다. 그린 테크놀로지,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무환수, 양식장 사육수를 방류하지 않고 몇 년이고 계속 사용. 자, 에너지가 세이브 되겠죠. 자연 정화. 이게 방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물이 가만히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암모니아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수질 유지에 환경 유용 미생물이 자연 수질 정화 기능을 활용한다. 아까 봤던 수질 개선제, 농약 이런 물질들도 사용하지 않아요. 환경 유용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수질 정화가 됩니다. 유기농, 미생물이 만드는 천연 단백질 및 아미노산을 먹이로 사용한다. 무항생제, 무병원성, 고생산성.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렇게까지 연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가나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그림. 이거랑 이거는 그냥 지금 바이오플락이 되는 전체적인 모습이고, 요거를 보면은 잘 보세요. 1번 초기 사육수예요. 초기 사육수. 그냥 뭐 약간 흐리멍텅한 물이죠. 찌꺼기 좀 있고. 자, 2번 사육수. 3번 농축 슬러지. 자, 이 2번으로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물이 있고 이만큼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우리가 보면 시커먼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 찌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찌꺼기가 바로 바이오플락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쓰면 바이오 FLOC 플락일 거예요. 바이오는 뭐 우리가 좀 무슨 생명이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죠. 플락이라는 것은 무슨 덩어리 이런 겁니다. 자, 살아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물, 똥, 오줌, 사료, 찌꺼기들이 뭉쳐서 되는 찌꺼기지만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대충 느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찌꺼기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똥, 오줌을 넣으니까 사료, 찌꺼기 남은 게 있으니까. 근데 얘를 미생물들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미생물들이 주위를 감싸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킵니다. 근데 형태는 계속 이런 형태, 플럭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먹인 줄 알고 이걸 또 섭취를 합니다. 실제는 여기에 찌꺼기, 자기가 넣은 똥하고 오줌이랑 버린 사료가 있는데 이거를 미생물들이 정화시키면서 어떠한 새로운 먹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또 섭취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는 그 오염물이 질소나 이런 암모니아가
생성됐다가 내가 먹었다가 또 생성됐는데 이 생성된 미생물들이 자정 정화로 제거했다가 농도를 낮춰주고 또 섭취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자, 물고기 및 기타 동물이 있습니다. 직접 배설을 해요. 자, 그때 이 암모니아가 생겼어요. 암모니아. 이게 독성이 무진장 감가입니다. 독성이. 근데 이 형태가 지금 보면은 먼저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게 바이오플락이에요. 이 그림이. 요게 요런 것들이 바이오플락입니다. 요런 거. 이런 거 다 플락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데 미생물이나 생물한테는 이게 덩어리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알갱이 속에서 이 알갱이 제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배설물, 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여기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암모니아를 NO2로 갔다가 NO3로 갔다가 N2로 날려버립니다. 기체 상태로. 액체에 녹아있는 것들을 질소를 산화시켜가지고 기체로 내보내요. 이게 질산화 박테리아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질산화 박테리아하고 탈질 박테리아. 여기까지가 질산화 박테리아, 얘는 탈질 박테리아가 이런 역할을 해줘요. 암모니아가 아질산 NO2로 갔다가 NO3로 갑니다. 그죠? NO3로 가는 게 탈질을 가려면 다시 NO2 갔다가 N2 또는 NO2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양식상 사육수 내에 질소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제 쉽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이오플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까 똥, 오줌, 사료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미생물, 환경 유용 미생물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리고 기타 동물들, 박테리아, 동물성 플랑크톤, 알테미아, 요강류 이런 것들 다 동물들이죠. 그리고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조류입니다. 조류, 녹조 이런 거. 우리가 물속에서 햇빛만 보고 미생물 영양분이 살짝만 있어도 물이 약간 녹색이 되고 이끼가 끼죠. 이끼 이런 거 다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진 것이 바이오플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성된 이런 질소, 이런 물질들이 여러 가지 생물 단계에서 이용됨으로써 이것들이 물질 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구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주 자그마한 어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 기술만 완벽하게 원할 때 계속 구현을 한다면은 아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세계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식량 부족한 데 많잖아요. 그런 데들 물 안 갈고 에너지를 안 쓰고 이 똑같은 수조에서 생물을 계속 키워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새우,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단백질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로서.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수질 정보 모니터링을 한다. 이건 왜냐면은 바이오플락으로 해서 물질 순환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진짜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거죠. 이것들을 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이 순환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바이오플락, 친환경 무발률 폐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죠. 폐수를 처리하는 걸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원래는 방류수였잖아요. 방류수는 뭐냐면은 환경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어차피 배출할 것을 폐수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폐수라고 생각해서 이 폐수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로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